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사랑하고 애정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 브랜드의 차를 2대나 소유한 적이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 말이죠. 바로 수입 소형 프리미엄 브랜드 미니입니다. 특히 미니 올해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완전 변경을 거듭해서 다양한 신차 라인업을 꾸준히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자 헤리티지 아이코니카라고 말할 수 있는 미니 쿠퍼 3도어 쿠퍼 S를 지금 시승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장단점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 차를 구입할 만한 매력과 가치는 무엇인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신형 미니 쿠퍼 S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미니 특유의 모습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크게 바뀌거나 아니면 조금 더 파격적인 변화를 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더 익숙하고 친근하고 귀엽고 사랑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신형으로 오면서 조금 더 매끈해진 차체가 인상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앞쪽에 헤드램프와 보닛 그리고 범퍼의 경계면이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고 상당히 매끈매끈하면서도 동글동글하게 감싸 놓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아기자기한 차의 맛을 더 살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 특히 주간주행 등의 역할과 범위가 살짝 달라졌는데 굉장히 세련된 맛을 잘 전달해 줍니다. 이전 세대 부분 변경부터 시작을 했죠. 살짝 팔각형 형태의 그릴 테두리, 조금 더 디자인 포인트를 넣은 부분도 신형으로 오면서 한층 더 모던하게 다듬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범퍼라든지 특히 차체 컬러와 매끈하게 이어져 있는 이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멋있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옆쪽에서의 변화는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먼저 18인치 휠, 진짜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팬더에 원래 방향지시등 역할을 하는 무언가 미니스러운 장식이 있었잖아요. 그게 사라졌습니다. 대신 방향지시등 역할을 하는 부분은 사이드미러에 통합되어서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사이드미러 하니까 이 디자인이 달라졌는데 생각보다 무지하게 큽니다. 그리고 약간 타원형 형태로 되어 있어서 도시락통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굉장히 귀엽고 기능적으로도 훌륭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 측면부에서 주유캡 모양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큰 기대 안 했는데 요런 아주 이 알값이라고 해야 되죠. 상당히 둥글둥글하게 굴려 놓았는데 디자인 포인트로도 손색 없습니다. 뒤태는 꽤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테일램프의 형태가 살짝 각을 지어서 뾰족하게 만들어 놓았죠. 물론 램프 안쪽을 채우는 이 유니언잭 모양의 그래픽은 그대로이지만 기존 내 미니와 비교하면 확실히 조금 더 신선한 감각을 잘 전달해 줍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조금 걱정이 들기도 했는데 실물로 보니까 훨씬 낫고요. 오히려 더 이쁘고 현대적으로 다가오네요. 이외에 트렁크 정 가운데에 쿠퍼 S라는 레터링도 새겨 넣었고요. 뒷범퍼는 굉장히 차분하고 단정하게 마무리를 해 놓았습니다. 신형 미니 쿠퍼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솔직히 실내의 변화가 어마어마합니다. 역시 완전 변경답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 있고 1세대 미니 쿠퍼의 헤리티지를 그대로 이어받은 모습 너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시보드 그리고 센터페시아 상당히 팽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정 가운데에 있는 원형 모니터 하나만 딱 박아 넣었습니다. 이런 부분 1세대 미니 쿠퍼 보면 동일하게 이어져 있거든요. 너무 잘 해석을 해놨어요. 심지어 이 정 가운데 모니터 아마 다른 영상으로도 많이 접해하셨을 거예요. 완전 미니 쿠퍼의 핵심 포인트인데 삼성 디스플레이와 협업해서 만든 패널입니다. 기존의 자동차 패널의 이 LCD와는 완전히 달라요. OLED가 줄 수 있는 그 선명함, 쨍한 그래픽과 그리고 발열도 없고요. 상당히 얇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자동차 최초로 미니에 OLED 패널을 넣은 걸 보니까 한 단계 앞서 나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댓글로도 읽었거든요. 너무 선명해서 야간 시야에 좀 불편하지 않나요? 눈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 알고 이를 감안해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 터널이라든지 야간 운전할 때 거의 이 쨍한 선명함이 눈에 부각돼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OLED 패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4년간의 개발을 거쳤다라고 해요. 솔직히 완벽한 원은 아니고 살짝 아래가 끊어져 있기는 해요. 물어보니까 이 안쪽에는 조금 더 이 접합부라든지 하드웨어적인 부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완벽히 원형을 구현하는 건 조금 힘들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냥 완벽한 원형에 거의 가깝습니다. 특히 베젤도 얇고 너무나도 잘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 안쪽을 채우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가장 최신의 것들로 만들어져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보기 정말 좋았습니다. 쓰기에도 편리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전을 함에 있어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가장 많이 시야랑 접촉을 하는 것 같아요.
이쪽 화면보다도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면적도 면적이지만 이 정보를 표현하는 양과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이 그래픽이 끝내줍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가운데 이 계기판이 없다 보니까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상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완벽한 계기판 역할을 수행해내네요. 미니다운 센스 있는 구성도 돋보이는데 여기 보세요. 별도의 너무 귀여운 강아지 캐릭터도 있어요. 대화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날씨라든지 차의 상태라든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눌러볼까요? 지금 차가 달리고 있으니까 바퀴도 같이 달리고 있고요. 마치 나만의 다마고치 하나 키우는 듯한 느낌마저 줍니다. 진짜 아주 너무 사랑스럽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주행 보조 시스템도 그래픽 진짜 귀엽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참 별거 아닌데 사람 기분 좋게 만드는 묘한 매력 그리고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공조 장치는 양 옆에 살짝 아주 심플하게 마련이 되어져 있는데 한번 클릭을 해서 온도를 낮추거나 높일 수도 있습니다. 열선 통풍 시트도 당연히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한 5분의 1 정도 잘라가지고 위쪽이 계기판 역할을 수행해내고 있어요. 별도의 파워 게이지라든지 기름 게이지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 D레인지에 놓고 있다. 다양한 주행 상황을 깔끔히 표현을 해놓네요. 가장 시야의 위쪽에 위치해져 있어서 보기에도 편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에어컨 버튼 딱 누르면 영국 유니언잭 모양으로 이렇게 바람, 순서, 방향을 표시해 둔 것도 정말 재치 있는 포인트네요. 바로 아래쪽에는 아주 조금의 물리 버튼만 마련을 해 놓았는데요. 이 물리 버튼마저도 그냥 딸깍딸깍 누르는 게 아닙니다. 잡아 돌리고 토글로 위로 당기고 내리고 이 과정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어요. 대표적으로 시동 버튼이라든지 변속기 레버라든지 주행 모드별 이 토글 스위치라든지 너무 이쁘죠. 아주 귀여워요. 그리고 센터 터널 쪽은 꽤나 깔끔하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 먼저 세로 형태의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밴드도 마련이 되어져 있어서 쏠리거나 아니면 튕겨나가지 않을 것 같고요. 컵홀더 사이즈도 기존과 비교해서는 조금 깊어졌어요. 크기 자체가 커지진 않았지만 조금 깊어졌다로 볼 수가 있겠고 이 정 가운데 이거 보이시나요? 이 천으로 마련된 거 이거 생각보다 정말 유용하고 쓰기 편합니다. 통행권을 넣는다든지 긴급하게 아니면 갑자기 수납을 해야 될 때 나름 깊이도 꽤 있어서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바로 뒤쪽에는 USB-C 타입 2개 12V 충전 단자까지도 깔끔히 마련이 되어져 있죠. 소재라는 퀄리티 측면에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우 고급스럽고 심지어 정말 모던하면서도 젊은 소비층에게 소유욕을 자극시킬 만한 진짜 센스 있는 디자인 포인트들로 가득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도어 패널이라든지 이 대시보드의 형태 패브릭으로 마련이 되어져 있지만 직조가 굉장히 단단하고요. 매우 정교하면서도 고급스럽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천이 아니에요. 그냥 별도의 또 다른 특별한 지속 가능한 소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심지어 그라데이션 효과로 안쪽에 무늬까지 넣었으니까 젊은 소비층한테는 더없이 어필할 만한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이 패브릭에 군데군데 다른 색깔을 넣어서 포인트도 줬는데 대시보드 요 앞쪽에 별도의 남색깔 패브릭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패브릭 끈으로 스포크 타입을 마련을 했어요. 야,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났을까요? 미니니까 가능한 거겠죠. 참 마음에 들어요. 시트의 면적도 한층 더 커졌고요. 조금 더 소프트함에 집중해서 만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의 미니 쿠퍼 시트와 비교하면 훨씬 더 이 장거리 주행에 특화되고 더 편하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이외에 천장 부분의 조명이나 각종 부품은 BMW의 것을 공유한 느낌이고요. 파노라마 선루프도 1열과 2열 큼직하게 뚫려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칭찬만 늘어났죠. 물론 아쉬운 부분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전 세대 미니도 소유를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두드러지게 다가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 가운데 제가 그렇게 칭찬했던 이 도시락통 약간 슬라이딩 기능을 좀 마련해 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 도시락통 때문에 팔걸이에 별도의 수납 공간이 이제 없어졌어요. 온전히 정지되어 있는 팔걸이 역할만 수행해내는데 이거 그냥 한 번 더 수납 이거 해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별도로 한 번 더 뚫어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조금의 아쉬움은 남아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도어 패널의 디자인 자체가 조금 더 각져 있는 그리고 사선이라든지 직선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전의 미니 쿠퍼 도어 디자인은 살짝 이 타원형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나름 좀 고급스러운 맛이 있었거든요. 조명의 범위도 많이 들어오고. 근데 신형은 도어 안쪽의 디자인 특히 버튼류나 이런 모습이 조금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아쉬운 부분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여기
선바이저입니다. 조명이 없어졌어요. 약간 조명이 있을 법한 곳에 그냥 플라스틱만 되어져 있고, 사실상 저 가운데 조명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조명 범위가 굉장히 앞쪽으로 뻗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야간에 조명을 켜고 무언가 이빨이라도 보려고 좀 보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선바이저에 조명이 없어졌다는 것도 조금은 미스 포인트가 될 수 있네요. 반대로 기대 이상으로 좋았던 부분이 딱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동승석 글러브 박스의 디자인 형태입니다. 굉장히 안쪽으로 바짝 깎아 놓아 가지고 조석에 앉았을 때 무릎 공간, 이 개방감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이외에 2열과 트렁크 공간은 솔직히 기존과 큰 차이는 보이지는 않아요. 실제로 앉았을 때, 짐을 수납했을 때 그냥 무난무난하다, 딱 미니 쿠퍼가 보여줄 수 있는, 기존과 비교했을 때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지 않고 적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성인이 앉기에는 조금 힘들고 어린 아이들도 뭐 가끔 타서 한 단거리 정도 이동할 때는 유용할 것 같네요. 그냥 짐 놓는 공간으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트렁크 공간에 바닥면이 좀 깊어서 나름 알차게 수납을 좀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신형 미니 쿠퍼 주행 느낌 한번 살펴봐야죠. 이 녀석 4기통 2.0L 가솔린 터보 엔진, 여기에 7단 더블 클러치 변속기가 맞물립니다. 최고 출력 204마력, 최대 토크 30.6kgm를 발휘해요. 솔직히 이 하드웨어 파워트레인 영역에서는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출력이나 토크도 뭐야 조금은 아쉽지 않나? 쿠퍼 S인데 말이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이 녀석은 일단 가볍고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를 자랑하기 때문에 요 정도 출력만 돼도 충분히 재밌습니다. 심지어 미니다운 그 특유의 세팅까지 맞물려서 더할 나위 없이 재밌는 펀 드라이빙이 가능한데, 조금만 가속 페달을 밟아도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죠. 그 전에 주행 모드 살짝 고카트로 바꿔볼게요. 참고로 이 녀석 익스피리언스 모드라고 해서 7가지가 넘는 테마를 제공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추임새와 함께 고카트 모드로 딱 돌렸을 때 건빨 조합에 뭐 체커기 패턴도 있고 굉장히 또 흥분을 자극시켜요. 실제로 스로틀 반응 조금 예민해졌거든요. 여기서 가속 페달 살짝 밟아보면 뭐 말해 뭐합니까? 너무 재밌죠? 기가 막힌 스티어링 휠 반응과 함께 아주 깔끔히 잘 따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도도 속도지만 이 차를 잡아 돌렸을 때 이 반응이 무척이나 민첩하고 또 재미있기 때문에 다분히 미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좀 더 고속 코너를 빠르게 통과를 한 다음에 이번에는 살짝 타이트한 쇼 코너를 만나봅니다. 타이어 스키드 음이 거의 들리지 않아요. 그만큼 균형감이 있어서 상당히 잘 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접지면에서도 개인적으로는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신형으로 오면서 세팅값에서도 섬세한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500마력 이상의 엄청난 고출력차가 아니고 딱 200마력의 이 적당히 갖고 놀기 좋은 차체 사이즈까지 갖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이 펀 드라이빙을 즐기기에 부담 없으면서도 즐거움을 똑같이 가져갈 수 있는, 너무 행복하네요. 파워트레인도 파워트레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형 미니 쿠퍼를 다루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 단연 1순위로 꼽는 부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나옵니다. 바로 핸들링입니다. 스티어링 휠의 반응, 그리고 핸들링, 코너링 시의 이 느낌이 기존 미니 쿠퍼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냥 예전의 미니 쿠퍼 스티어링 휠 자체도 무거웠을 뿐만 아니라 엄청 절도 있게 막 깎아서 떨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마치 너무 딱딱해서 올곧은 정신 때문에 이렇게 휘지도 못하고 그냥 부러지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신형 미니 쿠퍼에 들어있는 스티어링 휠 핸들링 능력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유연해졌습니다. 다루기는 훨씬 더 편해졌고요. 운전자가 원하는 각도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깔끔하게 말아 들어가면서 완벽한 코너링을 구사해냈죠. 무작정적으로 절도 있게 딱딱 떨어졌던 예전의 미니 쿠퍼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스티어링 휠의 감각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과 같이 좀 더 격하게 꺾는 이 느낌에서도 너무 좋아졌다. 정말 1mm 1mm 단위로 이 코너 R값을 부드럽게 꺾어서 돌아 나가는 듯한 느낌마저 주거든요.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스러웠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서스펜션 느낌, 솔직히 지금 고카트 모드예요. 가장 하드코어하지만 그렇게 딱딱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미니 쿠퍼 S와 비교하면 이 역시 조금 더 정제되어져 있어요. 한층 성숙해졌다라고 저는 표현을 할게요. 스티어링 휠과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균형감이 매우 좋습니다. 물론 지금과 같이 방지턱을 조금 세게 넘을 때는
맞아요. 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해치백이라든지 승용차들보다는 딱딱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미니 쿠퍼 S와 비교했을 때는 많이 차분해졌네요. 다시 빠르게 깊은 코너를 돌아 나가고, 서스펜션 얘기하다가 다시 핸들링에 반하게 되네요. 다루기가 더 편해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 잘 나오지 않고 255mm의 타이어가 아주 깔끔하게 반응을 하고 완전 깊은 코너거든요. 차선 벗어나지 않아요. 언더도 예전보다 훨씬 더 안 납니다. 개인적으로 파워트레인이 크게 바뀌지 않아서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미니의 이런 처음에 이 당돌한 성격 늘 갖고 있으니까 신형도 똑같이 유지했겠지 그랬는데, 기대 이상에서 스티어링 휠, 핸들링 반응, 그리고 서스펜션에서 사람을 또 완전 너무 행복하게 빠져들게 만드네요. 신형다운 매력을 가감없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미니 쿠퍼입니다. 이번에는 살짝 고속 코너, 부담이 없어. 그 완전 고출력이 아니니까 딱 알맞게 갖고 놀기 너무 좋은 사이즈예요. 어쩜 이래. 이 4천만 원대로 이 정도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니 진짜 어마어마하고요. 미니는 역시 사랑이죠. 사운드라는 측면은 조금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우렁차도 괜찮을 것 같은데 팝콘 튀는 소리 이제 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귀를 살짝 간지럽히는 정도의 사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리에 목마르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JCW를 구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미니 쿠퍼 미디어 시승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신청해서 시승을 했던 날이 정말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졌었거든요. 중미산을 탔는데 후룸라이드 타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물 반 미니 반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날 좋을 때 와인딩 한번 타니까 제가 알고 있던 그 미니 특유의 느낌 맞네요. 정말 행복합니다. 신형 미니의 또 하나의 감성 포인트, 바로 실내 조명입니다. 이 OLED 패널 뒤쪽에 빔 형태로 쏘아서 무늬를 만들어내는 조명인데요. 그리고 이 패브릭 대시보드에 완벽히 투영이 됩니다. 굉장히 독특한 인상을 전달해 주고요. 각 주행 모드별로 형태도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것 또한 신세계이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의 조명은 약간 이 안쪽에 은은하게 숨겨놓거나 일직선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조명이 다였다면, 미니는 다양한 형태의 빔을 쏴서 이 대시보드 패브릭에 반사시키는 진짜 센스 있는 구성 아닙니까? 심지어 센스 있는 조명 기술 하나 더 소개하자면, 처음에 차 문 열 때 이 주간주행등이 쫙 켜지잖아요. 그리고 한쪽 눈을 깜빡입니다. 윙크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러면서도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미니니까 진짜 가능한 여러가지 재미있는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니 쿠퍼 S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녀석 4,810만 원에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격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어떠한 라이벌도 따라할 수 없는 차이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오히려 이 미니를 사랑하고 또 미니 쿠퍼 S가 주는 특유의 요 고카트 필링이라고 하죠. 상당히 타이트하면서도 역동적이고 운전에 즐거움을 주는 요 행위를 한번 맛보고 싶다면 충분히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이 차를 가지고 시승을 하면서 가장 많이 내뱉은 말이 행복하다입니다. 보통 자동차 리뷰를 할 때 빠르다, 즐겁다, 재밌다, 역동적이다, 좋은 수식어를 많이 붙이지만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차는 그렇게 흔치 않았거든요. 미니 쿠퍼를 타면 행복합니다. 정말 마치 내가 어린 시절 다시 개구장이로 돌아간 것 같은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요. 기분 좋은 추억들로만 가득 남아져 있거든요. 그만큼 차에 대한 애정과 열정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크기 아니면 가격, 브랜드 가치, 밸류 다 필요 없어요. 명예, 돈 그런 것보다도 정말 이 미니 쿠퍼가 줄 수 있는 순수한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는 그 어떠한 비싼 브랜드, 슈퍼카, 스포츠카 따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가 오랜 시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저 또한 그 매력에 끌려서 지금도 미니를 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신형으로 온 만큼 굉장히 성숙해졌고 정제되어 있으면서도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이 성능의 완성도 또한 아주 만족스러웠고요. OLED 패널은 말해 뭐합니까? 여러분, 인생 한번 즐겁게 살고 싶다면 사셔야 됩니다. 미니는 꼭 사세요. 정말입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찾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였습니다. 안녕!